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오랜 기간 주변 국가들에 의해 침략을 받았고 자본과 자원이 거의 없는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더군다나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로 인해 주요 산업시설이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죠. 이렇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한국이 이루어낸 것에 대해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시작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외국 언론들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라고 지칭했고 1990년대에는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세계에서 29번째로 가입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던 시기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발맞추어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나름대로의 성장을 이루어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은 만족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의 무대인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49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후 수카르노 정부에서 나름의 성과는 냈습니다만 부족한 인프라에 비해 과도하게 정치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국력을 소모했고 당시 정부의 수많은 부정부패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극도로 부진한 경제성장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51년에서 1967년 사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3.2% 정도였는데 동일기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에 달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처참한 성적이었죠. 이후 새롭게 등장한 수하르토 집권기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1996년대에만 해도 인도, 캄보디아 등을 따돌리고 필리핀을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발전했죠. 하지만 1997년에 발생하여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을 준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은 다시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이너스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같은 시기에 비슷한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 태국, 싱가포르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역성장을 기록했죠.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자원 가격이 급등했을 때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많은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면서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라며 장밋빛 희망을 그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원자재 가격이 떨어질 때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좋지 못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빈곤율이 높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빈곤층 인구수만 해도 2,755만 명이죠.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의 10% 이상이 빈곤층에 해당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외된 계층,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우중델렉 마을도 이같이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이죠. 우중델렉 마을은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주의 오주에 위치한 곳입니다. 우중델렉이라는 명칭의 뜻은 인도네시아어로 끝의 끝을 의미하죠. 즉, 이 마을은 이름 그대로 정말 인도네시아의 끝 중에서도 끝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곳입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도로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았으며 집집마다 화장실이 없어 마을에 딱 하나 있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죠. 여담이지만 이 마을엔 무시무시한 역사가 전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사형수를 공개 처형한 뒤 사형수 시신의 특정 부위를 주민들이 나눠 먹었다는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 하죠. 물론 200년 전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원주민들의 식인 풍습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난한 우중델렉 마을 사람들은 가끔 미디어에 소개되는 원주민들처럼 스스로가 원해서 문명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마을이 도움을 받길 원하죠. 그러나 인도네시아 특유의 낮은 행정력과 느린 속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 탓에 지리적 이치, 종교적 요인으로 국가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우중델렉 마을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카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살고 있는 바타카로족이 지내는 주거 지역은 그야말로 깡촌 중의 깡촌이죠.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행정력이 닿지 못해 마을의 발전 속도는 과거 몇십 년 전에 머물러 있고 주민들은 주로 화전민들로서 옥수수 재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전기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던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지역이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죠. 인도네시아는 물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인데 더불어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보니 섬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파악한 한국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수력발전소를 이 지역에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몇몇 커다란 난관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생겼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이 처음 이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한국인들을 적대시했죠. 실제로 초반에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위험한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탓에 위협을 느껴 한국 직원들이 달아나기도 하고 무장경찰이 상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6년에는 인근 시나붕 화산이 폭발하면서 건설 중이던 송전탑이 녹아내리는 우여곡절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으며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더불어 녹아내렸던 송전탑 대신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화산으로 인한 피해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목표했던 수력 발전소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여담이지만 대형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던 전력그룹사가 수력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불신의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은 꾸준히 수력발전과 관련된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면서 양양양수발전소 사업도 이관받았었는데 이 당시 양양발전소 사업이 시공 중이라 토목 인재가 중부발전으로 다수 합류했죠. 이때 양양양수발전소 건설로 쌓은 경험과 노하우는 인도네시아의 완푸 수력발전소 사업까지 이어져 성공적인 수력발전소 건설에 이바지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공적으로 건설된 완푸 수력발전소는 2016년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5만 5천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기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던 정전 사태는 사라졌고 자가발전기로 연명하던 마을에도 제대로 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죠. 더불어 한국중부발전은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일자리 공급에도 일조하였고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공동화장실 건립, 도로 포장 등에도 도움을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 초반 한국인들을 적대시하던 주민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만 만나면 뭐 좀 해달라는 게 인사일 정도로 한국인들을 어떠한 문제든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쯤으로 여기는 분위기이죠. 거기다가 이 지역의 군수인 트래클린 브라마나 씨는 한국의 수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의 최대 자랑거리라며 한국인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중부발전이 건설한 수력발전소가 인도네시아 오지에 위치한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완푸 수력발전소는 국내 전력그룹사 중 최초의 해외 수력발전 사업 분야 상업운전 달성 사례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완푸 수력발전소는 기존의 수력발전소와는 달리 물기를 완전히 막지 않고 수로를 따로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댐수로식 친환경 발전소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 최초로 해외 사업을 통해 연간 24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여 아직까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불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친환경 분야에서도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